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기로 결심하신 순간 당신의 인생에 숨겨진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혹은 분명히 모았던 돈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하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거나 방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5조 원이 넘는 휴면 예금이 있고 수많은 분들이 보험 금액이나 정부 지원금을 찾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십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평생 후회할 그 돈,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놓치고 계셨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30분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잊힌 재산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편안히 따라오세요.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건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돈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당신이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보험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평소에 그런 게 있었나? 싶은 부분에서도 큰 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로 아직 찾지 못한 보험 금액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실비보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천억 원 이상의 보험 금액이 미처 청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70대 김모 씨는 지난달에 10년 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 증서를 뒤지다가 사망보험금 2,500만 원을 찾았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직접 연락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몰라서 못 받는 금액은 보험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님이 가입하신 후 세상을 떠나신 경우 자녀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가족은 보험에 가입한 적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30년 전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그동안 보험 약관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묶여있는 휴면 예금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약 5조 원이 넘는 휴면 예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면 예금이란 1년 이상 거래가 없어서 은행에서 휴면 계좌로 분류한 돈을 말합니다. 보통 예금주 본인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다가 기억나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모 씨는 20년 전에 만들었던 주택은행 계좌에서 800만 원의 휴면 예금을 찾았어요.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죠. 휴면 예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만 하면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거나 내게 해당될 리 없어라는 생각에 확인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정부 지원금이나 다양한 복지 혜택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생각보다 많지만 시니어 분들이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코로나19 지원금까지.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아요. 80대 박모 씨는 지난해에야 주변에서 권유를 받고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3년분의 금액을 일시에 받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70대 최모 씨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덜었다고 해요. 이런 정보는 보통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안내해 주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식이나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입니다. 예전에 투자를 조금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주식을 조금 사두었다가 까먹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특히 전산화가 되기 전에 지주증으로 거래하던 시절에는 분실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했어요. 주식 계좌도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전환됩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관되고 현금은 은행의 휴면 예금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주식이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만 할 뿐 실제로 확인해 보지는 않아요. 60대 정모 씨는 2005년에 100만 원어치 사둔 주식이 15년 동안 방치되다가 현재는 2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답니다. 주식 계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과거에 거래했던 증권사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받았지만 미처 알지 못한 부동산이나 금전 관련 권리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공식적으로 등기되지 않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농지나 임야, 다세대 주택의 한 칸처럼 등기가 복잡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재산이 해당됩니다. 70대 김모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50평을 3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 지적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됐답니다. 그 땅은 이미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수억 원의 가치가 됐다고 해요. 또 다른 경우로 60대 이모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계좌를 정리하다가 3천만 원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런 재산은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수속이 어렵다고 생각해 확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유형의 재산,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셨나요?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산은 본인이 주동적으로 찾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구분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알려드린 5가지 재산, 어떻게 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답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인 보험 금액을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전화번호는 1644-114, 손해보험협회는 1644-115예요. 우리나라 모든 보험사의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화를 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가 필요해요.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 준답니다. 만약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보험사인지,
보험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줘요. 그 다음에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청구 서류를 받으면 2-3주 안에 처리해 줍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LIA KRLA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 KR에서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혹은 내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에 미루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꼭 실행에 옮겨보세요. 두 번째로 휴면 예금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금융감독원의 휴면 예금 통합조회 사이트 www.findfsc.co 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휴면 예금 조회 메뉴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신 후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증이 완료되면 여러분 이름으로 된 휴면 예금이 어떤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면 예금이 발견되면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돼요.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 후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고객보호센터 1332로 전화하셔도 돼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 결혼 전 성함으로 계좌를 만들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지 담당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혜택을 1대1로 상담해 줍니다. 방문하실 때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지참하세요.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 KR를 이용하는 거예요. 복지로에서는 본인의 나이,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분들은 복지 상담 전화 129로 문의하셔도 좋아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준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은 신청만 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주식이나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건 한국예탁결제원 코리어, 싱유러티즈 디파저토리, KSD의 휴면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www.ksd KR에 접속하신 후 개인 투자자 메뉴에서 휴면 계좌 조회를 선택하세요. 본인 인증을 거치면 예전에 거래했던 증권사와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면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증권사에 연락해서 계좌를 재활성하시면 돼요. 증권사에서는 주식 매각이나 인출 방법을 안내해 줄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주식 계좌가 휴면 상태라도 주식 본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자동 매각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로 문의하시려면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 1544-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소분들이 주식은 오르락내리락해서 불안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내 것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오랫동안 방치한 주식이 크게 불어났을 수도 있답니다. 5번째, 상속받았지만 모르고 지낸 부동산이나 금전 관련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업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먼저, 등기소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서 본인 명의의 등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등기소 www. iros. 고. kr에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해요. 본인 인증 후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땅이나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련 권리는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예금 계좌가 있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에요. 상속 재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법률 전문가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무료 상담을 해주니까 한번 문의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수속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시는데 잠시만 투자하시면 해결될 일이에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경우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탁하기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해 보세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재산을 찾는 것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최신 정보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방법도 알았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실행 중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마무리 파트로. 여러분, 지금까지 잊혀진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유형의 숨겨진 재산, 정말 놀라우셨죠? 보험금, 휴면예금, 정부 지원금, 주식 계좌, 상속 재산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니 찾아가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10분만 투자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재산을 찾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찾을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큰 금액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주변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시니어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숨겨진 재산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산을 찾은 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